한선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재원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하는 사람이 발행하는 그 대표적인 증빙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겁나 살펴볼 건데요. 일단 세금계산서가 뭐냐, 그 다음에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발급하느냐,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세금계산서에 안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인정 안 되죠. 그런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발급 시기 언제 발급할 거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발급의 예외, 발급 뭐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발급하지 마라, 그냥 귀찮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단 의의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의의 뭐야?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거래 사실을 겁나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빙을 말한다. 가장 원칙적인 것이죠. 자, 발급자는 공급하는 자가 발급하는 거죠. 공급받는 자, 쉽게 말해서 소비자죠. 쉽게 말해서 소비자 등등은 발급하는 게 아니죠. 그죠? 파는 사람이 하는 거죠. 자, 발급 의무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과세는 요거는 10%. 자, 10% 과세 제와 및 용역을 겁나 공급하는 자는 요거는 그냥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세율 중에서 영세율 두 가지가 있는데, 직수출은 증빙 발급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이거 국내 거래죠.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자는 이 사람은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겁나 발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입의 경우에는 소비지급 과세원칙에서 내가 그 수출하는 그쪽 다른 나라에서는 생산지국에서는 0% 적용하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10% 소비지국에서 10% 걷는 거죠. 그때 세관장이 통관 절차 걸치면서 관세 걷으면서 겁나 귀찮으니까 같이 걷어버리는데, 그때는 걷으면서 수입 세금 계산서라는 거를 나눠줘요. 이거를 발급을 해줘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 와, 별표 5개. 어렵냐? 개뿔 어렵지도 않은데 시험 문제 겁나 오지게 나온다는 얘기다. 진짜로 그러냐? 진짜로 그렇다는 얘기다. 시험 여러분들 한두 번씩은 보신 분들이잖아요. 아시죠? 자, 다음 내용은 반드시 기재는 반드시 기재,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반면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꼭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말한다. 이거는 외울 필요가 있어요? 아니,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뭐 내용이죠. 거기다 뭐 바보 크크크 적고 싶으면 적고, 실험 말고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자, 일단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겁나 중요, 진심 중요, 개 중요인데, 자, 공급하는 사람, 즉 판매하는 사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번호, 줄여서 등록번호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성명 또는 명칭까지 겁나 적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다. 판매하는 사람 중요하니까 다 적어줘야 돼. 그 다음에 공급받는 사람, 사가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업자 등록번호만 잘 적어주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어요? 사가는 사람은 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급 가액이랑 그 다음에 부가세 세액을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공급 대가로 그냥 대충 11만원 이렇게 하면은 헷갈리잖아. 그게 공급 대가인지 공급 가액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반드시 공급 가액 얼마 10만원, 부가세 세액 만원 해가지고 합계 11만원 이런 식으로 구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지막은 자, 작성 연월일. 특히 요게 문제 겁나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비고에 넣어놨는데요. 비고. 자, 비교하세요. 우리 물건 판 거는 공급 연월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공급 연월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겁나 작성한 작성 연월일을 겁나 적도록 되어 있다는 점 아시죠? 그래서 공급한 공급 연월일은 아니에요. 요거 주의해 주세요. 요거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 그리고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됐죠? 요 4가지 겁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자,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할 거냐. 자, 원칙은 공급 시기죠.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에 겁나 물건 팔면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같이 선발급 및 후발급을 겁나 인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다. 선발급 뭐예요? 내가 판매하면서 원래는 공급 시기에 그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데, 그거 도래하기 이전에 뭐 상대방이 요구하든지 뭐 어쨌든 해가지고 돈 받은 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하는 전체 금액이 1000만원이에요. 그 중에 뭐 500만원 받았다. 그러면 그 500만원에 대해서는 발급해 줄 수 있는 거죠. 선발급. 아니면은 바로 수령하거나 아니면 7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최근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개정사항인데, 대가를 수령하지 않아도 동일 과세 기간에 빠르게 공급시기에 도래한다. 그러면은 선발급하고 약속대로 그 발급한 내용을 제대로 내가 판매를 했어요. 공급했죠. 그러면 동일 과세 기간이라면 그것도 인정해주겠다. 원칙 공급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후발급이란 거. 요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겁나 중요한 건데, 자, 다른 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불러요. 여기서 월이라고 하는 거는 한 달이죠. 1여월 이내에 거래를 합계한다. 여기 말하는 역자는 달력할 때 역자예요. 그래서 요 한 달 이내 거래를 합계하는데, 대충 뭐 한 달이라 그래서 뭐 30일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1월이면 1월 달력에, 2월이면 2월 그 안에서 특정 일이나 특정 기간에 그 거래 내역, 공급하는 내역을 겁나 합계해가지고 후발급을 나중에 진행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거는 겁나 귀찮으니까. 만약에 내가 2일날도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물건 팔고, 3일날도 물건 팔고, 4일날도 물건 팔고, 맨날 물건 파는 사람이야? 할 때마다 생각해서 계속 발급하기 좀 겁나 귀찮으니까 그냥 한 달씩 싹 다 모아가지고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겁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자세한 내용을 자 각주 볼게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1일 여골이란 해서 달력상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그래서 1, 2, 3번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후발급이에요. 자, 요거 해가지고 언제까지 발행을 할 수 있냐? 다음 달 10일까지. 10일까지 겁나 발행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자, 그래서 여기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하루도 가능해요. 2021년 10월 7일자 거래를 요 마지막 날짜인데, 하루니까 어차피 마지막 날짜가 그날이죠. 그날을 발행일자로 해서 다음 달이 10일인 11월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편하죠. 그 다음에 10월 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오케이. 달력상 10월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날 마지막 일자로 해가지고 10월 17일날 요 마지막 날짜를 발행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요 기간 내에 거래를 몇 건이든 어쨌든 묶어서 한 번에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겁나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꽉 채워서 할 수 있어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케이. 10월 달 전체를 묶어가지고, 자, 발행일자 마지막 일자니까 10월 31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서 다음 달인 11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겁나 물건 판 거를 한 방에 그냥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4번은 안 돼요. 얘는 1여월이 아니거든요. 자,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날짜상으로는 30일이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요거는 달력이 끊기잖아요. 10월달 넘어가서 11월달까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 달 이내지만, 날짜로는 30일 이내지만 1여월 이내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겁나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렇죠? 요게 이제 후발급이에요. 다음 달 10일까지 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시험 볼 때도 대부분 전표 입력할 때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로 나오죠. 세금계산 종류에는 다음에 두 가지가 있다. 과세사업자는 제한하여 용역 공급 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라고 겁나 잔소리를 써놨죠. 자, 수기로 발급하는 종이세금계산서, 겁나 손으로 써가지고 겁나 없어 보이게 거지같이 발행하는 종이세금계산서랑, 그 다음에 전자적 방법으로 컴퓨터로 깔끔하게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두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죠? 근데 전자세금계산서 이제 의무 발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려면 뭐 컴퓨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뭔가 좀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음의 사업자는 반드시 의무니까 반드시죠.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도록 겁나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다. 일단 법인 사업자는 규모가 겁나 크기 때문에 무조건 전자예요. 무조건 전자. 얘네들 종이세금계산서 거지같이 적고 있으면은 얘네들 가산세 맞아요. 이거 좀 이따 각주에 그건 것 같은데 가산세 있고요. 개인인데, 자, 개인은 규모가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규모 큰 사람들, 그래서 직전 연도 작년 총수익 금액은 매출액이요. 자, 과세사업이랑 면세랑 같이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사람이 총 매출액을 묶어서 3억 동그라미, 3억 이상이라면
잠깐만, 자네 개인이지만 돈을 잘 버니까 전자세금에서 발급할 수가 있겠네? 전자로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종이로 하면은, 자, 각주 있는데요. 자, 전자세금에서 발급 의무자가 법인이나 매출액 3억 넘는 개인인데, 그 사람들이 종이세금 계산서 겁나 그지같이 발행했다면, 가산세, 그 공급 가액의 1%를 겁나 부과하게 되어 있다. 요거는 세무 2급 가시면 더 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중요성 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무 발행까지 살펴봤고, 전송 의무가 또 있어요. 전송 의무. 얘는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날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급일에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까 월합계 세금 계산서는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그렇죠? 일여월, 달력의 통째 그 한 달 안의 기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고, 전자세금에서는 발급을 했다면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겁나 전송해야 되는 것이죠. 두 개 다른 개념이에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발급의 예외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그지 같은 내용인데, 자,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에 발급 의무를 면제하거나 아니면은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경우가 겁나 있다라는 얘기다. 각주 뭐죠, 이거?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왜냐면은, 자, 우리 증빙은 세금 계산서 대표적으로, 이건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사업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개인이 뭐 세금 계산서 받으면 뭐예요? 뭐 구경해요? 받아가지고, 야, 신기하다, 이게 세금 계산서. 야,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거구나. 이래요? 도라이냐라는 얘기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필요하죠. 왜? 사업자가 특히 면세 말고 10% 과세나 0% 과세, 그런 과세 사업자들한테는 매입세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그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반드시 매입했다는 증빙인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굳이 매 건건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겁나 불편하겠죠. 그래서 주로 이런 경우에는, 야, 그냥 소비자가 사먹는 건데 뭐하라 하냐, 돈도 많이 들고, 야, 너네 하지마, 면제시켜줄게,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면제는, 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거나 겁나 불필요한 경우, 쓰잘데기 없는 경우, 일단 택시 있는데, 택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택시는 발급 의무 면제도 있고, 얘는 발급 금지예요, 사실은. 좀 이따 보겠고요. 그 다음에 노점 행상 이런 거 있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할머니들 가끔가다 이제 길에서 이제 나물 같은 거 이제 말려서 파시고, 뭐 도라지 이런 거 깎아가지고 좀 파시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가가지고, 할머니, 저 사업자거든요.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뭐 달라고 거기다 막 소리 질러요. 막, 할머니 세금계산서 빨리 줘요, 나 매입세 공제 받아야 돼요, 막 이러면서. 나 식당 한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뭐야? 두 글자로 정상이에요, 진상이에요? 진상이다라는 얘기다. 진상 두 글자로 JS라고 하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도라인데, 모임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아 먹은 다음에, 야, 발로 차면서, 야, 세금계산서 내놔, 안 내놔 죽여버려, 야, 너 주인 불러, 이래요? 미쳤나라는 얘기야. 이런 도라이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는 얘기다. 그죠? 그 다음에 소매업 또는 미용, 욕, 탕미, 유사 서비스 뭐 요런 게 있는데, 자, 얘도 택시랑 똑같아요. 얘도 조금 있다가 얘네도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거든요, 사실. 이거 좀 중복되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 자, 소매업의 경우에는 편의점, 마트, 자,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라고 요구하면서 이제 세금계산서를 겁나 요구할 경우 발급해줘야죠. 왜? 복리후생 목적 등등으로 물품 같은 것들을 살 수 있잖아요. 마트 가가지고, 야, 우리 직원들 커피 한 달치랑 뭐 음료수 좀 마실 거, 그 다음에 간식거리 좀 사와라 하면은, 마트는 편의점 가가지고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급받는 사람이 이제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그럴 때는 발급해줘야죠. 이게 덩어리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죠? 한두 푼이 아니죠. 그 다음에 간수공급 뭐요? 공급이 아니지만 팔았다고 치자. 그래서 겁나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너 공급이라고 치고 너 10% 세금 내, 그런 거죠. 발급이 어렵거나 불필요하죠. 그냥 우리 회사가 음료수 만드는 회사인데 뭐 직원들 다 음료수 나눠 먹고 막 이런데, 먹을 때마다 세금계산서 먹고 발급하고 막 이래요? 필요 없죠. 하등 쓰레기 없는데, 그 중에서 반대되는 거 있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발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고
그 다음에 시가로 과세를 하죠. 반면에 판매 목적 타협적 반출은 목적 자체가 달라요. 사업자 지원 목적이기 때문에 얘는 세금계산서 반대 발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가가 아닌 원가로 겁나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그래서 발급하는 거고, 간수 임대료 뭐예요? 마찬가지로. 자, 임대료는 월세인데 월세를 안 받았지만 받았다고 치자. 뭐 받았는데? 보증금 받았는데. 야, 법에서 그런 거죠. 야, 너 보증금 받은 놈, 야, 월세 10만원 받은 애는 꼬박꼬박 10%인 만원씩 부가세세 내는데 너 뭐야? 보증금으로 은행 이자 10만원 받았다고 쳐. 그래서 은행 이자에 해당되는 10만원을 월세, 즉 임대료로 치는 거죠. 야, 너 그거 10만원 월세라고 쳐. 간주 임대료라고 쳐. 거기다 하는데 실제로 그게 은행 이자에 넣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죠? 돈 벌었다고 쳐하고 그냥 세금 거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을 할 수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세율 적용 대상 경우는 이거 직수출 보시면 돼요. 직수출. 장치한테 무슨 세금계산서 왜 발행해요? 그죠? 도라이냐는 얘기다. 그러나 요거 중요한 거죠. 내국 신용장 등 국내 거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중에서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겁나 발급하게 되어 있죠. 거래를 포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타, 내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겁나 발급한 경우에 요때는 이중 발급을 금지하는 거예요. 증빙은 하나만 발급해야 돼요. 왜냐면은 두 개를 발급해주면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 매출전표랑 각각 다른 거래를 하고 뻥치면서 매입세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 발급 대상이라서 너네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마. 금지. 자, 다음에 업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겁나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자, 각종인데 영수증이 뭐냐? 자, 간이 영수증 겁나 쓰잘데기 없는 거. 그러나 요렇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처럼 쓸데있는 있는 것도 있죠. 얘네들은 매입세 공제 되니까 법적 증빙이에요. 적격 증빙. 금전 등록기 영수증. 이거는 뭐냐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랑 좀 비슷하긴 한 건데, 옛날 막 구멍가게 이런 데서 막 돈 내면은 막 찌직 하면서 더럽게 늦게 올라오는 거 있죠. 그거 하등 숫자 띄우는 거, 그런 거. 아무튼 이런 걸 다 영수증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랑 현금 영수증은 거래를 포착하기 겁나 용이하므로 영수증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매입세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원칙은 세금계산서, 예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됐죠? 얘네들도 정체는 영수증이에요, 사실. 그래서 얘네들은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건 발급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발급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일단. 일단 간이과세자는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매업이나 음식적인 숙박업, 이렇게 2, 3, 4번. 자, 소매업도 위에서 방금 전에 본 거죠. 음식점 밥 먹고 뭐 회식하고, 숙박업도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이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매입하는 사람이 나 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은 발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자, 여기에 절대라고 쓸게. 절대 세금계산서 절대로 끊으면 안 되는 애들이 있다라는 얘기다. 그리고 얘네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되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랑 현금 영수증 발급해주죠. 그래도 절대로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딱 보면은 개인적인 소비로 그냥 간주해버려요, 법에서. 자, 요런 애들인데요. 자, 특히 여기서 5, 6, 7번은 별표 3개. 얘네들은 지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산세무 2급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라는 그런 서식이 있거든요. 거기서 겁나 중요하게 취급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5, 6, 7은 겁나 알아둘 필요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다. 됐죠? 얘네들은 절대 금지, 절대. 자, 예를 들어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 자, 목욕하고, 그 다음에 머리하고, 그 다음에 뭐 네일아트, 뭐 염색하고, 뭐 이런 거 등등. 어쨌든 뭐 안마, 어쨌든 뭐 그런 거. 이런 건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미용실 가고 개인적으로 씻는 거지, 이거 가지고 뭐 매입세 공제 받으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소비를 그냥 간주해버려요. 야, 너네들 매입세 공제 절대 안 돼.
그래서 피해를 누가 많이 봐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걔네들 이제 모델이나 연예인들 머리 뭐 헤어 메이크업 돈 겁나 많이 들어가죠. 미용 욕탕 요런 거 안 되죠. 맥스의 공지 못 받아요. 걔네 겁나 좀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못 박아서 야 너네 세금계산도 발급 금지고 만약에 신용카드 매출연편이나 현금연수를 발급해도 매입세액 공제 겁나 안 해주겠다는 얘기다는 얘기다.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렇다는 얘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객운송업인데 여객운송은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여행객이라고 보세요. 여행객 여객이다. 사람이다. 전세버스 제외. 자, 우리 과세되는 부가세세 과세되는 것 중에서 뭐 시내버스, 지하철 이런 거 빼고 우리 전세버스 여기 나와 있는 전세버스라든지 우등 프리미엄 고속 그 다음에 택시, KTX, 비행기, 항공기 있죠?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인데 걔네들도 아무리 내가 지방 출장이나 해외 출장 갈 때 뭐 KTX 타고 비행기 타고 뭐 급할 땐 택시 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도 아니야 너 놀러가 너 비행기 타고 놀러 간 거야. 너 택시 타고 놀러 갔어. 너 우등 고속버스 타서 너 그거 타고 놀러 갔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그 대신에 전세버스는 괜찮아요. 이거는 복류생 목적으로 여름에는 뭐 꽃 구경 간다든지 가을에는 뭐 단풍놀이 하러 간다든지 직원들 데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겁나 매입세 공제를 해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아까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택시 아까 그 세금계산 발급 면제됐죠? 택시가 대표적인 그거예요. 세금계산 발급 금지고 근데 매입세 공제 안 돼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입상권을 발행한 영향에서 마찬가지 뭐 극장이라든지 아니면 롯데월드 막 이런데 직원들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직원들이랑 뭐 단체로 중소기업인데 사장님이랑 다 해가지고 겁나 불편하게 영화 이게 2시간씩 꾸역꾸역 보고 그 다음에 주말인데 겁나 쉬어야 되는데 쓰잘데없이 겁나 나오라 그래요. 롯데월드로 아침 7시까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타야 뻥을 뽑는다면서 사장님이 미쳐가지고 막 날뛰는 경우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걸로 보는 거에 무조건 그냥 너 복류성 목적으로 쓰지 않아. 너 무조건 개인이야. 너 무조건 가족이랑 놀러 간 거 알았지? 이렇게 법에서 겁나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개인적인 소비로 무조건 간주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또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됐고 이런 면세 대상이 아닌 이런 애들도 그냥 개인적인 걸로 보는 거죠. 면세 대상이 아닌 성형수술 이건 뭐예요? 병원비는 면세잖아요. 근데 성형수술 같은 거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뭐 사장님이 뭐 성형수술하는데 매입세 공제 해주게 생겼어요. 그죠? 그 다음에 면세 대상이 아닌 동물진료 가축은 면세예요. 가축의 그 진료용역은 면세인데 애완동물 있죠? 걔네들은 면세가 아니죠. 과세죠. 그런 것도 매입세 공제 왜 해줘요? 미쳤냐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면세 대상이 아닌 무도나 운전하고 무도는 춤추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춤을 좋아해가지고 춤추러 다니는데 매입세 공제 해주면 굉장히 아름답겠죠? 아니. 그 다음에 운전 배우러 다니고 막 이러는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다. 됐죠? 자, 그래서 객관식 문제 겁나게 후덜덜하게 연락에 또 넣어놨는데 겁나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나오는데요. 와, 맨날 나와 더럽게 많이 나와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공급연월이 아니에요. 작성연월이죠. 공급하는 자 중요하니까 등록번호랑 그 다음에 성명 또는 명칭까지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공급받는 사람 그 다음에 사과하는 사람은 안 중요하니까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공급 가액과 부가세액을 겁나 별도로 잘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공급연월이 아니라 작성연월이죠. 작성연월이 1번이 틀렸어. 자, 또 나왔어. 생겨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일단 공급하는 사업자는 중요하니까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그 다음에 사는 사람 공급받는 사업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겁나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작성연월이죠. 공급연월 아니 됐죠? 이런 식으로 후딱후딱 풀어 많이 나오는데 어렵진 않아.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1번 공급하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번호 필요하죠. 사업자 등록번호는 둘 다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 2번 어디 있어? 작성일자. 작성일자. 작성연월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 오케이.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4번이 틀렸죠.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겁나 필요가 쓰잘데기가 겁나 없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정답은 4번. 됐죠? 얼마나 쉬워. 자, 다음 자리에서 생겨난 필수적 같은 얘기예요.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바르게 착지해진 것은 공급하는 사람은 중요하니까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는 더럽게 안 중요하니까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공급연월이 아니 작성연월.
자, 바르게 짝지은 것이니까 가나다네. 정답은 1번. 됐죠? 그 다음에 생긴산소 관련된 기타 사항들. 자,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인 및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생긴산소 발급해야 한다. 맞죠? 아니? 법인은 맞지만 개인은 굉장히 소규모인 개인도 있기 때문에 직전년도 매출액 과세 플러스 면세 다 더해가지고 어쨌든 3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만 3억이 넘어야 그래도 너 전자생긴산소 발행해라 라고 할 그런 명분이 있는 거죠. 맹분이 있다니까. 그죠? 자, 1번이 틀렸고요. 전자생긴산소 발급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겁나 가능하다. 맞죠? 이거 월학회 생긴산소. 그래서 1여월에 달력 통째로 한 달 안의 기간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해요. 묶어서.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겠죠? 발급이 다음날까지 겁나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맞고요.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겁나 발급해주는 것이다. 맞죠? 소비지급 과세원칙에 의해서 저쪽에서 우리나라 수입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10% 그 세금 내게 되는데 세관장한테 내는 것이다. 그러면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우리한테 발급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법인사업자와 전자생긴산소 발급 의무자인 개인사업자, 즉 직전년도 매출액 면세 플러스 과세 플러스 면세 3억 이상인 사람 전자생긴산소 발급하는 경우에 전자생긴산소 발급 명세를 언제까지 전송해야 되는 거? 언제까지? 다음날까지. 이거 1번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 그렇죠? 이거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는 거고 저는 발급의 다음날까지, 즉 6번의 정답은 4번이 아닐 수가 없겠다는 얘기다. 그렇죠? 자, 7번 다음 중 생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세관장 수입자에게 생계산서 발급해야 돼. 그죠? 수입세금계산서 맞고요. 경우에 따라 매입자 발행 생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맞아요. 이거는 판매하는 자가, 자, 이거는 원래 판매하는 자가 이제 생계산서 발급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뭔가 꿍꿍이 속이 있든지 뭔가 이제 이상한 놈이어가지고 발급 안 해줘요. 그러면 내가 매입세 공지를 못 받으니까 억울하니까 여기 세무서 찾아가가지고 제가 좀 발행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직접 발행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매입세 공지 받겠죠. 생계산서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적으로 맞고요. 그러나 선발급이나 후발급 두 가지가 있었다. 면세사업자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미쳤냐는 얘기다. 면세는 세금이 안 붙기 때문에 세금을 떼어버리고 그냥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이죠. 됐죠?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요. 자, 8번 문제. 당사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오케이 통째로 1여월이죠. 1여월 이내에 공급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작성연월일을 5월 말일자로. 오케이, 아주 정확하게 잘했어요. 작성연월은 그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해가지고 생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벌칙세법상 생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을 해야 될 거야?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냐? 자, 바로 다음 달 6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되겠다는 얘기다. 뭔 개소리냐? 됐죠? 자, 9번. 다음 분용 부가지사본 생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유형 공급할 때 거래 증명서류로 겁나 발급한다. 법인이랑 직전년도 3억이 개인 사업자는 한일반 전자생계산서로 겁나 발급해야 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는 겁나 생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죠. 그냥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수 임대료. 자, 월세를 받았지 않았지만 너 이자, 은행 이자만큼은 월세로 돈 벌었다고 간주하자. 치자. 월세 받았다고 치자. 그 진짜 월세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실제로 은행에 예금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거 가지고 주식에 다 꼬라박았어도 내야 되는 게 이게 간주임대료 그거거든요. 생계산서 발급 대상이에요? 뭐 거래를 했어요. 생계산서를 발급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죠? 너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 받았다고 쳐. 그러면서 삥 뜯어간 거기 때문에 얘는 생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죠, 그죠? 자, 정답 4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중 부가지사법상 생계산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 맞고요. 일정한 경우에는 공급 시기 전에도 선발급 생계산서를 겁나 발급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사람인데 판매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먼저 수령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겁나 생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있어요. 끊어줄 수 있어요. 혹은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내가 생겨서 먼저 발급해주고 나중에 공급을 해서 공급 시기가 나중인데 그게 한 과세 기간이 있다면 겁나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월합계 생겨서 얘는 후발급, 선발급이 아니라 후발급. 예외적으로 제가 또는 용역 공급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4일까지 뭔 소리냐 아니다. 10일까지죠. 생계사설을 발급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생계사설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되죠. 맞죠? 법인은 규모가 크니까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다음 중 부가세법상 생계사설 발급이 면제되지 않는 것은? 자, 미용 욕탕업 영위한자가 제공하는 용역 맞죠?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해당 제외 또는 용역. 이거 뭐예요? 자, 내가 생계사설 발급해야 되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해줬어요, 그 사람한테. 그럼 생계사설 발급할 수 있다 못한다? 이중 발급 금지, 그죠? 요거는 면제돼요, 당연히.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용증 간주 임대료 면제되죠, 당연히. 그죠?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아시죠? 내구시용자의 구매 확인서? 당연히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겁나 발급을 해야겠죠. 자, 너는 면제가 아니라 발급을 해야 되죠. 11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얘기다. 됐죠? 이렇게 내용만 잘 정리하면 문제 푸는 건 껌이에요, 진짜. 자, 12번. 다음 중 세금계산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은 것. 단 과세사업자를 전제한다. 과세사업자는 뭐 영세율 적용받는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10%라고 보시는 게 제일 쉬워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자, 미용 욕탕 미 유사 서비스. 자, 요거 생겨나서 발행할 필요도 없고 발급 금지죠, 아예. 부동산 간주 임대료 면제할 필요도 없고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제어여행. 뭐야 이거? 당연히 해야죠, 이거? 이거 왜 면제야? 면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죠. 자판기는 자판기에다가 생계사설을 겁나 강요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죠? 자, 다음은 13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직면적 반출을 제외한 간수공급은 생계사서 발급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논아 먹는 건데 뭘 세금계산서 계속 발행해, 그죠? 1번은 면제. 오케이. 요거 간주임대료 면제. 그 다음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영위하는 자. 자, 일반적인 과세 여객 운송업은 택시, 비행기, KTX, 우등 프리미엄 고속 이런 애들은 발급 금지예요. 걔네들 발급하면 안 되지만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이제 일반적인 개인적인 소비라고 보는 거고, 그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과세 사업용으로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겁나 생계사설을 발행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다. 됐죠? 그 다음 미용 욕탕 억울해요. 어쩔 수 없어요. 생계사설 면제이면서 발급 금지예요. 자, 마지막 문제 14번. 와, 오졌다라는 얘기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생계사설 발급 의무가 겁나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택시, 노점 행상, 할머니, 그 다음에 뭐 요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맞다고 치시면 돼요. 아시죠? 자, 맞겠지 뭐. 면제 되죠? 와, 부동산 간주 임대료 그만 좀 나오란 말이야. 겁나 나오네 이거. 저 인식을 못했는데 겁나 나오네 이거.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 당근 면세 및 발급 금지,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활 용역은 대표적인 마트, 편의점, 음료수 사 먹고 겁나 매입세 공제 받아야죠. 얘네들은 면제 되는 경우긴 하지만 사업자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사업자라면 분명히 요구를 할 테고 그때는 생계사설 발급을 해야겠죠.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를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겁나 감출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험이나 혹은 이후의 실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 시간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